내가 잘 모르고 살아왔던 과정들을 어제 제가 보여준 것 중에 유명한 만들기 보여줬잖아요. 120만 원 주는 거예요? 저는 제취업 쪽 유명한 만들 때 그것만 보여드렸는데 주장에 이제 이게 있어요.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명함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1인 지식과 전문가 창업하는 상직 중이 있는데 우리 저 김시 선생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이것도 출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나오면 보시면 돼요. 일단 먼저 봐주시죠. 자, 이제 수업 분량은 1시간 정도만 조금 더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끝나고 이제 수료증도 드려야 되고. 자, 하시죠. 일단 지도부터.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준비는 했으니까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세션 진행하는 게 일단 당연히 뭐 이제 환영 인사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겠죠. 잘 오셨느냐, 찾기는 어렵지 않으셨느냐, 날 더운데 잘 오셨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하시고, 그리고 앞에 이제 그 내 소개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잘 소개하시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 단체에서 하는 제취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다시 하셔야 돼요. 차근차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지 여쭤보시고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정말 익숙하지만 이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처음 듣는 용어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프로그램 시간표에 대부분 처음에 변화관리, 자기이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말을 알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프로그램 시간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는 거죠. 물론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거는 알죠. 그건 기본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구직 전략? 그래서 이 말을 그분들이 얼마나 아실까요? 앞에 변화관리 자기에 마찬가지. 거기다 진단? 지금 그분들은 그런 의미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 거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물어볼 게 뭐냐면 지금까지 구직 활동 어떻게 해오셨어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처음 왔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센터가 어디든 전직 컨설팅이든 간에 이분들이 그냥 오지는 않는다. 사전에 뭔가 나름대로 해볼 것 해보고 온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잡코리아 같은 거 한번 내가 지원할 만한 데가 있을까? 뭐 알아보고 또는 주변에 한번 좋은 자리 있냐? 한번 알아보고 일부 분들은 헤드헌팅 쪽에 자기 이력서 등록해놓구나.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거야. 왜? 또는 이 과정 중에서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 잘못되게 어설픈 시도를 해가지고 이 재취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 또는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 그런 것들을 파악하게 돼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제출을 해야 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내일 모레 어디를 내가 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뭘 물어봐야 되는 그런 거. 또는 앞에 이제 좀 부활동이 있으니까 네?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데 한다. 그거 당장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그래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즉시 해결한다는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력서가 없어. 그럼 첫 번째 세션부터 바로 이력서 작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집어쳐놓고. 왜?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 세션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재취업 프로그램이 당신 재취업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세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 내가 지금 바로 필요한 거 해주네? 우리가 이제 라포 형성이라는 게 그런 걸 통해서 되는 거 같아요. 이 컨셉 일만 하네? 근데 거기서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이것도 잘 나오네? 이력서 필요하대? 저희 프로그램 중에 3일 뒤에 이력서 강의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즉시 해결하고 이제 쭉 부지활동 이제 하다 보면 이분이 뭐가 필요한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애로사항하고 우리 프로그램 중에 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면 변화관리 강의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취업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런 거 이야기가 다르고 예를 들면 성공한 케이스들 이야기가 잘 나오고 들어보시면 제 취업도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구직 서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들이 교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한테 적합한 구직 방법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직 전략 또는 방법 다 알려드리게 될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1대1로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다시 차근차근 진행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자, 그럼 다음 세션에 뵙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뭘 할 거냐. 그죠? 예를 들면 그 사이에 교육이 있으면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꼭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세션에서 혹시 뭘 해야 돼요? 그럼 프로그램 안내 연결을 하고 그것만 해도 내버려둬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재취업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재취업 강점 찾기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떠오르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보조적인 도구가 뭐라고 했어요? 회사에 요청해야 되는 거. 직무 이력하고 또 교육 이력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누가 한번 회사에 요청하셔서 받으시죠. 그렇게 뭔가 액션을 할 수 있게 같이 가이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방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분명히 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 기타 이제 후인 정보 발굴해서 제공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컨설턴트 하고 하면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한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거야. 그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하시면서 사실 속으로 할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이걸 왜냐면 구직자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 이거는 약간 보면 표준화된 내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각각 이 개인적인 사람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 내가 컨설팅
기본적인 방향, 전략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된다. 첫 번째 세션이 정말 힘들어요. 첫 번째 세션 정말. 근데 이 재취업 컨설팅이 잘 앞으로 이제 뒤로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여기에서 판단합니다. 첫 번째 세션하고 이 초기 여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게 되는 거는 확신이거든요. 우리 프로그램 컨설팅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에이 뭐 가봤더니 별거. 많은 경우에 고객들이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많이는 안 나오잖아요. 대부분 가장 큰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왜?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그래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안 나오면 연락이라도 해주고 안 나오면 괜찮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다음 세션 하기로. 예를 들면 2시에 만나요. 화요일에 2시에. 근데 화요일에 1시 반이면 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나올 거야. 그래서 45분, 50분 되면 만나요. 전화를 하죠. 네, 어디쯤 오고 계시냐고 확인하려고. 그죠? 이게 딱 들리는 얘기가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환장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면 다음에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못 가게 되면 문자를 찍어주든가 좀 더 친절하면 전화 한 통화를 해주든가 그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안 할까?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컨설팅 세션 진행할 때 초기에 컨설턴트 에너지가 진짜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런 맥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상담 이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재취업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이거는 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PM도 있고 전문의들 분들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는 바로바로 알려주고 그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력서 얘기했잖아요. 이력서 만큼 알려주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제일 빠른 방법이 뭐예요? 가장 그 사람한테 적합한 이력서 샘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 보고 쓰는 게 제일 빠르니까 보내기로 약속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보냈어. 근데 그렇게 컨설팅 세션을 초기 세션을 진행하시는 일이고 실수를 안 하십니다. 그것도 실수하면 출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세션 하고 그 초반부 있잖아요. 특히 한 2회차, 3회차까지 갈 때 그때 이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게 모든 게 낯설고 잘 모르고 저는 이게 진짜 직접 들은 이야기 고객한테 작년 초에 이제 모 회사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 담당 고객도 아닌데 그분하고 이제 저녁에 소주 한잔 하는데 그분 이제 프로그램 초반부로 소주 한잔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막 서비스 받는게 그분이 딱 이야기해줬어요. 아까 용어 말씀드렸죠. 제가 프로그램 용어. 근데 여러분 그 근무하시는 센터 있죠. 여러분들 처음에 거기 갔을 때 어땠어요? 낯설죠. 그전에 처음 가는 거니까 건물 위치도 낯설고 내부 인테리어도 낯설고.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조금 지나면 금방 나한테 익숙해지잖아요. 근데 고객들 입장에 그리고 고객들이 진짜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마음 먹고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야. 쓰는 용어들도 이상해. 간이 나는
회사에서 부장이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아닌데? 이 컨설턴트님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지? 컨설턴트님 5글자예요,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나보다 한참 나이 더 있는데 또 어디 가면 위원이라고 부르는 위원? 뭐지? 사실은 진짜 우리 컨설팅에 있어서 호칭 정리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진짜 프로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렇다고 이게 집단 상담에 별칭 정해서 또 별칭 부를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어쨌든 고객한테 과거 직급을 불러주면 그것도 그 사람들도 어색해요. 나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구직자들이 처음에 오게 거예요. 추가적인 말씀을 몇 개 드리면 일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 구축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좀 인간적인 관계를 따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사귀면 절대 안 돼요. 사귀면 절대 안 되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 뭐에 돈 벌어? 회사를 바꾸는데 특히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A씨나 예?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는 파트타임 앞으로 그렇게 일하실 분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아, 이 회사 소속 컨설턴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회사에 대해서 뭐 A씨나 파트타임 계약직 관심 없잖아요. 그 회사에. 내가 뭐 이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래서 그 회사의 기본적인 전략이나 방향이나 사업 영역이나 심지어는 대표 이름만 알지 그 대표의 이력이나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구직자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물어보고 답을 해줄 줄 알아요. 그거 못하면 네. 구직자는 그 회사 직원으로 생각하는데 뭐야 이 회사 아니 이 직원이 네? 물론 그 회사의 뭐 비전이 뭐냐 핵심 미션이 뭐냐 이런 건 안 물어봐요. 가장 일반적인 상황. 그래서 가능하면 이 초기에 이거 일단 식사 커피 소주 한 잔 제가 이제 그 회사랑 작년 주일을 할 때 하나 제안을 했어요.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네?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많이 먹으면 건강하니까 많이 먹지 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라 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훨씬 더 이 초반부에 부드러워졌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구직자하고 회사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구직자하고 컨설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그냥 아예 내가 컨설 이럴 때까지 뭘까 PM이나 영업만 가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가능하면 컨설에서 거기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도 보고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대답해 주고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적어놓은 말입니다. 기술은 마음을 뛰어넘지 못해 우리나라에서 내 진심으로 대하는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세션 초반에 이렇게 진행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진행해야 될까요? 이 세션을 그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재취업 상황에서 일주일에 보통 한 번 정도 만나는 걸 표준이 전직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 하는데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168시간입니다. 24 곱하기 7하면. 근데 컨설하고 만나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이 167시간이에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 심리적인 지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피드백도 해야 되고,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가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학교한 것까지 열심히 몰입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다시 컨설팅 나하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필요한 게 뭔지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정기 지원 프로젝트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세션이 네. 원래 수행기간 3개월 안에 한다면 12주 일주일인데 네. 이게 12회 이상은 가나요? 아니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보통 10회 정도를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하는 회사마다 예를 들면 이제 라인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 저 있을 때만 해도 3개월짜리 프로젝트면 컨설한테 요구하는 미니멈 횟수가 몇 개였나 그래요. 몇 번만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회사 기준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공식이 있다라기보다는 회사의 정책의 문제고,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걸 거의 기준, 표준으로 삼거든요. 또는 이제 계약할 때 계약서에 어떻게 쓴다는 문제입니다. 그룹으로 이것도 1대1 그쵸, 네. 그룹으로 모아서 한 케이스를 따로 있고 그렇죠. 예, 교육은 따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쨌든 기본 구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이 시간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통제? 제 영향이라지. 거기 영향을 미쳐서, 그죠? 인플루언스를 해서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션 하나 진행할 때와. 왜? 아니, 이 사람도 열심히 이거 해야 취업 성공하다니.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세션 있잖아요. 사실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냥 사실 이거 반복이에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고, 그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확인된 거. 지난주에 우리가 만나서 네? 이야기를 하고 이거 하기로 했는데 하셨어요? 그거 알죠. 그럼 얘기가 나오겠죠? 네? 아, 그거는 했고, 뭐는 뭐 갑자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고, 뭐 상가집 간다고 못했고,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물어봐야죠. 이거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내가 직접. 그럼 여기서 아유 쉽지 않던데 이게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럼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처음에 여기서 인정해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지금 배우시는 단계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컨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나중에. 그래서 애 많이 쓰셨다. 작게 했더라도 아시잖아요. 이건 다. 하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게 성공으로 이어지니까 열심히 하시자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할 거. 그럼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못한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못한 거.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론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아이사 이분이 여기까지 했고 앞으로 할 게 이거고 이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취업 목표 딱 잡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만약에 컨셉션은 그러면 취업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력상으로 완성해보자. 하나는 완성해야 돼. 딱 끝났어. 그 다음에 뭘 가야 돼요? 비공개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취업 목표 3가지 잡았는데 거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 목록인지 리스트를 한번 잡아야 된다 지금. 그 잡는 방법은 교육 시간에 배웠던 키워드 검색 이런 거 기억나시냐? 잘 하실 수 있겠냐? 이거 아닌데요? 그럼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스마트폰 열어서 해보고 하실 수 있겠냐? 오케이. 이거 무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자 일주일 동안 무슨 활동을 할까요? 같이가 아니죠. 근데 보통 이 스마트 이 플래닝 할 때 이거 스마트 다 이야기 아시잖아요. 네? 나 모른다고 안 아시겠죠? 뭐예요? 스페스? 스페스 구체적으로 인 활동이냐? M은 메저러블 측정 가능하냐? A는 어치고 어치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 그 말이 실현 가능하냐 그 목표가. R은 이게 현실적이냐. T는 타임 베이스는 시간 계획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목요일까지는 뭐 하고 금요일까지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래 하는데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죠. 그리고 분량의 동그라미 쳐. 활동 분량. 이게 키워드예요 사실은. 이게 적절하냐?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제가 볼 때 이 그 일주일 동안 활동 분량을 정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서 탈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취업하면서 그 앞으로 액션 플랜 짤 때 그 생각 해보셨어요? 아, 내가 지금 이 구직자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뭐 하기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량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쓰라고 얘기했어요? 가이드라인이 30시간이죠. 그 정도 분량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실제 힘으로 보면 이걸 잘 안 해요. 그러고 이제 그냥 뭐 애로사항 뭐 어땠냐 물어보고 거기서 피드백 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써봐야 돼요. 이거. 결국은 한 번의 세션을 진행하잖아요. 재취업 프로세싱 세션을 그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액션 플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액션 플레이 정말 적절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특히. 그래서 컨설턴트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하자 얘기할 때 이게 머릿속으로 아, 이 사람이 이거 하면 얼마쯤 걸리겠다 시간이 그 계산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요거 이 사람이 진짜 할까? 아니 하기는 했어 입으로. 더 중요한 건 하기로 한 걸 이분이 실행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실행할 건지 아닐 건지를 내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로 체크하겠어요? 물어보실래요? 진짜 하실 거죠? 그건 좀 그렇잖아요. 못 믿는 거 같고.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빛, 목소리, 분위기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이 하겠다. 근데 긴가민가해. 판단이 안 와.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맞다. 그런다 판단? 칭찬 한번 해줬다고 이 사람. 아, 저는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그 활동 우리 하기로 한 거 할 때 걱정되는 거 있을 때 안 될 것 같은 게 좀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진짜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좀 자신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이제 마지막에 취업도 좀 괜찮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로 한 분량을 다 아는데 좋다.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앞에서 양을 정했잖아요. 그 양을 좀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거기가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그죠? 마무리 해보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뭐냐면 조직활동 초기에는 이제 가르치고 조사하고 타겟팅하고 막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취업 성능을 높이기 했을 때는 중반부 가면 5까지 들어가야 돼요. 모니터링까지 들어가야 돼요. 시간 쓰는 거, 횟수 쓰는 거 거기까지 반복이거든요. 근데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말은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고 나머지 시간을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면 뭔가 중간에 개입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입하는 방법을 좀 상대방이 부담 없이 예를 들면 문자 안 찍으세요. 한 2, 3일 지난 다음에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우리가 하기로 할 대로 하고 계세요. 혹시? 네, 그렇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한 2번쯤은 필요한 거야. 이제 다음 세션 바로 직전쯤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하셨어요. 그래도 그런 이제 세션은 그렇게 진행하시고 중간에 한두 번씩 터치 이게 아마 좀 사람 내가 뭐 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다운되잖아요. 그럴 때 라포 동선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해야지. 거기까지 가면 진짜 라포가 된 것이 진짜.
질문이요. 컨설팅 세션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예. 처음에 그러면 교육을 일단 하고 예. 그다음에 1대1로 이렇게 세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제 여기 기본 제취업 컨설팅 서비스 할 때 보면 처음에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으로 가죠. 제취업 교육. 근데 보통 컨설턴트하고 구직자하고 어느 때 만나냐면 이때 만나요. 이때 이제 보통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하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세션부터는 실제 이제 이 교육 중간에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실제로 보면 기시. 그러면 그 교육이라는 게 집합 교육이 아니라 1대1 교육. 아니에요, 이거 집합 교육. 아니에요, 집합 교육. 그럼 교육을 하면서도 중간에 그렇죠. 만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럼 첫 번째 세션도 좀 집합으로 아까 이렇게 강의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이게 거죠. 오리엔테이션은 뭐냐면 그 그룹으로 모아놓고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이런 겁니다. 이제 설명에 설명해. 그걸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보는 거. 아닌데 이것도 그룹이에요. 그룹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이 오리엔테이션 할 때 거기 투입되는 컨설들 소개가 있어요. 이렇게. 컨설 소개를 하고 그리고 컨설 소개할 때 이미 정해지거든요. 이렇게 홍길동 컨설턴트는 누구누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컨설턴트가 이제 일일이 전화를 해서 OT는 OT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션은 OT가 있는 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체가 조금 다른 거네.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컨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 컨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닐 있고. 수도 있고. 퍼스트 세션이 학교 기간인가요? 횟수로 저희가 초기 상담이라고 보면은 네, 첫 맞아요. 번째 초기 상담. 예, 첫 번째. 만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1대1로 만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냥 쭉 진행하시고 수료증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하고 그냥 또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그냥 하시죠 이렇게. 그만 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역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대체 컨설턴트 역할 다시 한번 써머리 하죠. 뭐냐면 이 다양한 업종 출신하고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잖아요. 이게 제주에서 올 수도 있고 금융에서 올 수도 있고 금융도 이제 은행권, 보험, 증권, 카드, 석유화학, 정유화학, 네? 하이텍,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목표 저한테 지금 해야 돼요. 근데요, 이게 사실 이거를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찾다 보니까 아웃플레이스먼트 컨설턴트들의 역할하고 갖추어야 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영어로 된 하나 있어요. 제가 구글 뒤지고 가만한 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정리한 거니까 이게 다 그 내용이에요. 거기 있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취업 목표에 적합한 이력서 작성 과외지. 실제 그 페이퍼에 보면 다 티칭이에요. 티칭. 보세요. 구직 활동을 위한 다양한 편지 작성법 강의. 여러분 지금까지 편지 들은 게 뭐뭐 들었어요? 처음에 들은 게 커버레터. 두 번째 다이렉트 네트워킹 할 때. 그 다음에 다이렉트 마케팅. 제가 그 리액테이든 쪽에 보냈던 그런 애. 그 다음에 또 들었던 게 솔루션 제안 때 꼭 앞에 붙이는 거 제안 편지. 그래서 이것만 4종류죠. 그리고 구직활동 계획 수립, 조화, 실행 방법 가르치기.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취업 목표 기업 부서 담당자를 찾기 위한 검색 방법 가르치기. 키워드 검색 이런 거 하잖아요. 공개 채용 정보 찾기, 찾는 방법하고 지원하는 방법 가르치기. 제가 이 빨간색으로 써놓은 건 좀 제가 볼 때 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 출신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취업 목표 시장 조사하는 방법, 비공개 채용 정보 발굴하는 방법 가르치기. 그 다음에 보세요. 면접하는 방법 가르치기. 취업 목표 기업에 대해 다이렉트 마케팅할 때 그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가르치기. 협상. 그래서 이제 협상에서 크게 보면 이제 돈하고 업무 조건, 환경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협상.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연봉은 늘 총액 기준이라는 거고, 실제 취업 성공 확률 높이기 쪽에서 했던 게 내 능력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걸 내가 먼저 역으로 제안을 해서, 그죠? 협상을 더 끌고 가면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 능력을 잘 보여주면 내가 유리해진다는 거. 여기 협상에 그것도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모니터링 및 평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직 효율성 높이기. 구직 활동 단계별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때 필요한 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찾기도 하고. 구인 정보 제공 및 취업 발생하기 전에 가로 열고 필요한 경우 써놨잖아요. 이건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뭐 밑에 것 중에 좀 여기 불복적 기획 및 진행. 이거는 이제 우리가 취업 관련된 그 교육 있잖아요. 그걸 내가 진행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제 취업 컨설턴트는 제 취업 관련된 교육을 그냥 다 할 줄 알아요. 변화 관리만 빼놓고. 변화 관리 영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취업 목표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취업에 필요한 자기의 부분이 필요하면 제 취업 강점 분석하는 거, 취업 목표 잡는 거, 공개시장 쪽 관련돼가 하는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면접, 비공개 쪽에 가면 시장보다 네트워킹, 솔루션 제안 관련된 거 다. 최소한 지금 수준에서는 그 솔루션 제안 관련된 것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그거는 좀 더 이렇게 뭔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강의를 쭉 알아야 되는데, 기본이 뭐냐면 그걸 워크샵 형태로 끌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실습 중심. 그 다음에 저는 가능하면 이것도 효과적인 콘텐츠, 워크숍 콘텐츠 개발, 그러니까 PPT, 동영상, 실습.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PPT 다 매일 확인해 보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마 드린 그 정도 파일 분량이면 중장년 재취업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갖고 계신 거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뽑으셨던 거 있잖아요. USB에. 네? 그거하고 합치시면 중장년 상대로 한 웬만한 재취업 강의는 다 하실 줄 알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파일을 쓰시라고. 네. 하실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뭐라도 있으면 거기다 이제 예를 들면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하면 그거는 좀 수월하잖아요. 네? 단 대신에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파워비 쓰실 때 개인적으로 쓰시는 건 얼마든지 쓰시고 다른 분들 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떠나면 컨트롤 안 되는 애가 알아요. 다만 이거 원본은 간호제가 만든 거라는 거 말만 한마디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컨설턴트, 재취업 컨설턴트가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지식이나 기술을 보면 이 상담 스킬 쪽으로 보면 이렇게 이 정도 상당히 가장 기초적으로 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스킬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치료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그거는 컨설턴트 역할은 아닙니다. 그 전문한테 보내야죠. 보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내가 받아서 하는 게 맞지. 괜히 내가 섣불리. 하지만 이거는 가능해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재취업 컨설팅도 하지만 내 스페셜티 중에 하나로 심리 상담을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괜찮아. 그러려면 더 그쪽의 공부하고 경험을 훨씬 더 많이 쌓으셔야겠죠.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 근데 내 그것도 안 하고서 네? 섣불리 덤비는 것은 아니야. 그 다음에 피드백 관련 법률 및 지원 제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단도구 지식을 활용 기술 빨간색을 표시 안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재취업에 있어서 진단도구 크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해요. 다만 어떤 때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직무 쪽으로 갈 때 그러면 내가 뭘 이제 현실적인 BJ에서 비즈니스 방식 유사한 업종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그래서 업종을 뒤질 때는 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관심. 그리고 직무를 바꾼다 그러면 대부분 직무를 바꾸는 건 주로 전문가 쪽, 자문들, 컨설팅 이런 쪽이니까 그러면 내가 성향이 일하는 스타일이나 내가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게 그런 쪽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직업 가치는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카드가 시장 모르시든가 또는 그 카드 진단을 쓰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드릴 때로 이제 쭉 진행하시면 파악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일하는 스타일이 독립지향형이다, 뭐 전문가식이다 이런 쪽 파악하려면 뭐 드셔야 돼요? 네? 그 일하는 스타일 커리어 앵커 쓰시면 나오잖아요. 그리고서 아니 그건 뭐 진단도구 여러분들 더 많이 하실 테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진단도구를 쓸 때는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그 목적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먼저 생각하고 얘를 어디다 쓸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한테 뭐가 지금 필요하지?
예를 들면 지금 이분이 그 일하는 전문가 이런 게 파악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이거를 가장 잘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또는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지? 그걸 갖다 쓰시라는 얘기. 내가 아는 진단 도구니까 이거 드리면 해보자 이렇게. 절대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구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보세요. 빨간색 껴시는 글쓰기. 아까 계속 레퍼 나왔고, 이력서, 자소서, 솔루션 제안, 솔루션 제안서. 네? 그다음에 이 교육 훈련 기술인데, 여기서 1대1 그룹 상황에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1대1 그룹. 그룹 교육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옆에서도 집단 상담 진행도 가르치잖아요. 제가 볼 때 가만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가장 기본 베이스는 퍼슬러테이션. 제가 볼 때는 상담 기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촉진 그런 쪽이니까 학습 촉진 이런 쪽이니까 퍼슬러테이션이 훨씬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룹 워크숍을 잘 끌어가고 싶으면 퍼슬러테이션 교육을 한 번쯤은 받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글쓰기 교육만큼.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기획 쪽 관련된 스킬. 왜 그래? 그래서 전에 첫째 그 솔루션 셀링 전략 그 책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는 한번 내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솔루션 세일즈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하는 거구나. 왜? 취업은 나를 파는 영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영업이 뭐고 기본적인 근데 그 영업이 솔루션 파는 영업을 했어요. 매출인데 솔루션, 비용들건 솔루션. 그러면 이 솔루션을 셀링하는 그 기본 컨셉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솔루션 셀링 전략 책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되게 괜찮은 책이기도 하고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다 배우셨어요. 이제 조직활동 프로세스 또는 방법론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 다양한 업종의 직무에 대한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업종 출신, 직무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거 NCS요? 네, NCS 괜찮은 아이디어죠. 네. 제가 볼 때 워크넷은 제가 볼 때는 전직 워크넷에 올라오는 구인 정보지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전직 상황하고 좀 많이 안 맞춘다. 그러면 그런데 있거든요. 예전에 한참 뭐 아마 우리 저기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거 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이 양이 많은데. 근데 이걸 뭐 전체 업종을 다 볼 필요는 없고 몇몇 대표 업종만 보면 됩니다. 이거요? 아니 저도 이거 예전에 다운받아놓은 거라 이게. 네. 거기 이제 매뉴얼이 있네.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의 업종별 업무 프로세스 표준문이라는 여기 보시면 이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업무 이게 이거 시스템, 그러니까 IT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보세요 여기. 우리가 직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영업, 생산, 구매, 재고, 품질, 운사급여, 재무회. 이게 된 직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무를 이해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용어잖아요. 용어.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보면 뒤에 가보면 NCS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글자 아무리 선택했습니다. 영업관리면 영업관리 밑에 네? 판매계획, 수주, 수출관리, 추가관리 그런 게 있겠죠. LC는 뭐고, 통과는 뭐고, 성적은 뭐고. 이거를 좀 제가 볼 때는 진짜 여기 이렇게까지 있어요. 생산관리의 생산유익은 뭐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여기 보면 이제 제조는 다 비슷해요. 네? 그 다음에 공통 인사에게 공인 기초화합물 제조, 물류. 사실 물류는 좀 다르죠. 제조하고는. 식품 가공, 유통 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기본적인 내 직무를 이해하는 거니까. 용어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직무를 이해할 때 용어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게 오늘 이거 전에 다 드렸어요. 이거 제가 갖고 있었는데 왜 이게 양이 많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게? 이게 이제 대용량 다운 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메일로 보내드리면 보내라고 얘기할 테니까 다운 받으시죠. 네?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했습니다. 내일도 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걸 예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전 매니저를 처음 하는 친구한테 이 친구가 전 매니저 직무를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주고 쉽지는 않지만 공부를 해라. 여러분도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도움되는 거예요. JM 커리에서 이거 하거든요. 업종별 직무 소개. 그것도 한번 들어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고객한테 배우시면 돼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내가 용어를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고객한테 여쭤보시고 잘 가르쳐주거든요. 이건 못합니다.
수도가 있는